오늘은 임계탄 본사 네 번째 개축년 1733년의 자연재해와 인재, 특히나 인재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임자년과 개축년, 그러니까 임자년부터 개축년까지 일어난 대기근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기근, 그러니까 홍역을 앓거나 질병이나 아니면은 홍수나 아니면은 가뭄 이런 걸로 인해서 대기근이 일어났어요. 이게 논문을 보면은 빙하기 때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한 3번인가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경신 대기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병신이 아니고 경신. 이 경신 대기근이 있다면 이거는 임계 대기근이 되겠어요. 신임계라고도 하거든요. 이 대기근으로 인한 고통과 백성들에 대한 탐관오리의 학정을 풍자적으로, 이때 풍자는 웃음은 없어요. 비판적으로 그려낸 현재 전하는 최초의 현실 비판 가사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사는 기본적으로 사음보죠. 사음보고 세 덩어리예요.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파격은 거의 없고요. 맨 끝에 3, 5, 4, 3으로 끝나는 정격 가사입니다. 근데 본문을 설명하다 보면 알겠지만 몇 개 누락된 글자들이 있어요. 누락된 글자들을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소위 박사님들께서 채워 넣으신 부분도 있고요. 해석상. 아니면 채워 넣지 못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그때 임의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의 전개 양상은 작가가 직접 보고 들은 참상들을 무엇에 따라, 그렇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무래도 임자년부터 개축년까지 3번에 걸쳐 있습니다. 요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중간중간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 자신의 어떤 감회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 고발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덕을 쌓은 정치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본과 민생의식이 투철하게 투영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작품은 전라도 장흥지방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흥지방 그 지역 정서가 잘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작가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충 이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얘기는 분분히 있는데 이 사람이야 라고 해서 오피셜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다가 아니라 이 사람일 것이야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서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임계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감 신명하시어 기민호를 예지하여 인구수를 마련하고 3등에 분정하고 정식수로 성책하라 엄중히 전령하니 요만 존의약정 위월관령 발음도 안 되네. 위월관령 네 있으리요. 자, 우리 영감, 이때 영감은 감사를 얘기해요. 신명하시어 기가 막히게 신기로운 재주가 있어서 기민호를 예지했대요. 기자가 이제는 군따라는 거예요. 굶은 백성의 호, 마을, 집이란 뜻이에요. 한호, 두호, 그러니까 굶은 백성의 수를 미리 알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게 뒤를 내용을 보니까 미리 알아서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반어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구수를 헤아려서 미리미리 헤아리고 갖추고 그 다음에 예측하여 3등분으로 분정하고 나누었어요. 나누어 정하고, 그러니까는 하나, 둘, 3개 나눈 거죠. 정식수로 성책이라는 건 책이 북의 북, 그러니까 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를 책으로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에 있어 이렇게 이제 집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기민호에 다 굶어 죽는 백성들이에요. 이걸 이렇게 심하네, 약간 덜 심하네, 넉넉하네,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3개로 나눠. 상중하.
그렇게 해서 이제는 딱, 이제는 여기 누구네 집, 개똥이네 집, 숙자네 집, 말자네 집, 여기는 영철이네 집, 여기는 갑득이네 집, 여기는 철득이네 집,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이제 문서를 딱 해가지고 이제 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라고 명령을 하니, 쓸모없고 변변치 못한, 누가? 유지들이 그 명령을 관의 명령을 월은 뛰어넘다, 한마디로 어겼다라는 거예요. 어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없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좋은 거잖아, 잘한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까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반어적인 표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해야 돼. 인구수를 조사를 하고 책으로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하나하나 따져서 당시 마을의 유지들에게 명령을 해. 그러면 그것을 어기지 않고 쫙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했다. 제대로 하지 못했다. 지방관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는 구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 8, 9 있는 호를, 그러니까는 7, 8개야. 7집, 8집, 9집이 있는 호를 2, 3집으로 초출, 골라서 뽑고, 그러니까 이건 뭐 한 거예요? 축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10명이야. 10명인데 책에다가 만들어서 보고서를 쓸 때는 2집이에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명은 전부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축소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도와줘야 할 사람들을 도와줘, 못 도와줘? 못 도와준다는 거죠. 왜? 제대로 올려야 그거에 대한 구휼, 어떤 정부에서 어떤 지원책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우열이 없는 저 기민을, 낮고 못하고 가릴 것도 없이 불쌍하고 배고파 굶어 죽는 백성들을 정수 외에 물리치니, 한마디로 말해서 누락을 시키니, 제외를 시키니, 그 보고서 성책에 못 든 백성들은, 책으로 만들지 못한 백성들은 눈물 지고 하소연을 한들, 사설은 여기서는 하소연이 되겠네요. 관령 매신 저 면임이 가감을 어이하리요. 관령을 매다라고 하는 것은 관령을 등에 업었다는 거예요. 관령을 등에 업은 면임은 하급관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이제는 유지들한테 명령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지들 중에 한 사람이 그걸 더하고 빼고를 어이하리요. 왜? 0이 그렇게 벌써 초출해서 줄여가지고 내렸는데 그걸 뭐 어찌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장택서, 타운, 걸량, 종식이 이러하면, 장택이라고 하는 건 동네 이름이에요. 장흥지역을 얘기하고요. 걸량이라고 하는 것은 거랑질, 동량질, 한마디로 구호품, 구호물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하면 드나 마나 서러워 마라, 드들지 말든지 서러워하지 마라, 타나 마나, 피차 없다, 별로 나을 것도 없다. 한마디로 구호물자가 쬐끔이야. 있으나 없으나 그게 그렇단 얘기예요. 슬프구나 사람들아. 이때 슬프다라고 하는 건요, 요건 작가의 글쓴이의 감정이 직접 드러난 거라고 보고, 이 사람들은요, 이 거랑을 얻은 사람들이겠죠. 하루도 못 살리라. 왜? 배고파. 구호물자라고 왔는데 애진역의 신청 자체를 워낙에 적게 해가지고 받으나 많아, 있으나 많아. 진율청이 분류를 하니, 진율을 해야 되는 관청이, 백성들을 구해야 되는 관청이 한마디로 구휼을 하지 않으니, 이거 지 임무를 관공서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니 해연청이 도연이라. 해연청은 또 뭔데? 그랬더니 해연청을 찾아보니까 무역을 담당하던 기관이래요. 근데 무역을 담당하던 기관인데 조선 후기에는 무역을 합내해놓고 백성들 걸 뺏었대. 그래서 도현, 거꾸로 매달아져 있대요. 거꾸로 매달아져 있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뭡니까? 매우 위태로운 상태, 백성을 괴롭히는 상태가 되었다.
한마디로 지방관리들이 또는 관청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못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안 하는 거지. 그죠? 일부러 줄였으니까. 대동청은요, 이건 선해청 산하에 있는 것으로서 대동미를 준다든가 백성들을 구휼하는 관하예요. 근데 그것을 피해가요. 왜? 그게 오히려 나한테 안 좋아. 서역청이라고 하는 건요, 세금을 부과하는 관청이에요. 그 세금을 부과하는 관청을 살펴보니 고한 매우 높은 저 환체는 이자예요. 이자가 어디에 쓰여졌는가? 자, 이 이자가 제대로 쓰여졌다면 구휼미가 모자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어딘가 새고 있는 거야. 세금을 걷어서 제대로 쓰고 있지 않은 거야. 일성 중에 성 안에 누락 빠지니 그것이 바로 뭐야? 임장자의 생애로다. 생애는 라이프, 생활이란 뜻이에요. 임장자라고 하는 건 하급 직원, 하급 관리예요. 하급 관리의 생활이야. 그러니까 뻑 하면 빼먹어. 뻑 하면 빼먹고 뻑 하면 띵가먹어. 그러니까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하다. 소경도감. 소경이니까 뭐야? 소눈깔이야. 소경. 그러니까 장님이야. 장님. 쏘리. 장님도감이라고 하는 건 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하급관리여. 제발 눈 좀 뜨고 정신 좀 차리세요. 복중천근 25는 도서원 네가 알리라. 쌍남추색 백여수는 강면서원 누가 모르겠는가. 묵계흑심 병발하니 어미투령 사제로다. 자,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이라는 건요, 이거 배요. 배 안에 천근이 있대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배 안에 천근이 있는데 25%래. 뭐랬니 이게. 그랬더니 25%를 천근이 들어가 있다는 거, 뱃속에. 그러니까 뱃속에다 감추니 25%라고 하는 건요, 이자의 이자, ER 오픈. 대략 25%를 이제는 걔네들이 다 먹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급 관리들이. 그래서 부정부패를 구체적 수치를 사용해서 비판하고 있다. 이래요. 도서원 네가 알리라. 자, 서원이에요. 서원이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각 지방에서 세금을 걷는 관리예요. 그러면 돈은 뭐냐? 돈은 대빵,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서원의 우두머리. 그래서 서원은 세금을 걷는 관리인데 그 관리의 우두머리. 너는 알 거야. 뭐를? 25% 꿀떡꿀떡 한 거를. 왜? 네가 했으니까. 쌍남 추색. 추자는요, 가을 추자예요. 그러니까 추색 그러면 가을 기운이겠네요. 자, 그러면은 쌍남은 뭐냐? 쌍남은 7월 7석이에요. 그러니까 7월 7석 날의 가을색 백여수는 강면서원 누가 모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각 면에 있는, 각 동네마다 있는 서원들이, 서원이라고 하는 거는 양반들이 공부하고 하는 데잖아요. 근데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방을 관리하기도 해요. 누가 모르겠느냐. 니네들이 다 알잖아. 묵객흑심이라고 했는데, 흑심이라고 하는 건 검은 마음이에요. 묵은요, 먹묵할 때. 그러니까 객은 게스트, 손님이에요. 즉 무슨 소리냐면요, 탐악하고 부정을 저지르는 자들의 검은 마음을 병발하니, 따블로 일어나니, 한꺼번에 일어나니, 이런 뜻이 되겠네요. 어미투령 사제로라. 어미투령이라고 하는 건요, 자기 귀에다가 귀를 막고, 자기 양 귀를 막고 방울음쳐. 왜? 방울음치면 딸랑딸랑 소리가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귀를 막는 거야. 그러면 들려 안 들려? 안 들리죠. 그러니까 안 들린다, 안 들켰다 이러는 거야. 한마디로 얕은 꾀를 하는 거야. 얕은 꾀를 부려가지고 어떤 속이는 거, 남을 속이는 걸 우리가 어미투령이라고 합니다. 여기 어미투령, 요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어미투령 사제로다라고 하는 것은 남을 속이려고 하지만 그 얕은 꾀로 인해서 속이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속이는 꼴이 된다. 한마디로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로다. 다 알아. 니네들만 몰라 이거예요.
위민구패 대소사는 상사연문 너 알리라. 위민. 자, 위민이라는 건 백성을 위하다라는 뜻이에요. 구패라고 하는 것은 구하다, 도와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을 구하는 크고 작은 일은 상사연문. 윗사람이 몰래 알아봐. 암행어사 같은 거죠. 암행어사 같은 사람들은요. 자,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리는지 못 다스리는지 이런 것들을 몰래 알아본다는 거예요. 누가? 암행어사가. 그거 네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얕은 꾀 부려가지고서나 혼자 25%를 먹으려고 하지 마라. 그래봐야 다 들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도상하니 염치가 없고 다 말라 비틀어졌으니 부끄러움을 모르니 이 시절 어쩔 수가 없구나. 자, 윗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탐관오리들이 착취를 해가니 이거는 감당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위정자가 해야 할 자세 뭡니까? 위민구패는 대소사야. 그 상사 연문을 해. 근데 여야 염치 도상하니 할일없다. 현실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데 탐천이 창이라고 용랑이 도천하니. 탐천이라고 했어요. 탐천이라고 하는 건요,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중국에 있는 우물이에요. 우물. 근데 그 우물이 이상해. 먹으면 사람들이 욕심이 생겨. 탐욕스러워져. 근데 그 물이 막 넘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많이 먹어요? 적게 먹어요? 많이 먹겠죠. 그러니 사람들이 전부 다 욕심이 생기는 거야. 도둑놈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용랑이라고 하는 건 욕심이에요. 욕심이 하늘에 닿을 정도이니 청백리가 아니라면 도적을 책망하랴. 청백리라고 하는 건요, 매우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관리를 얘기해요. 매우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관리가 네가 소원이야. 너는 청백리가 되고 싶은 소원이 있어. 가 아니라면 도둑놈을 욕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건 도둑놈을 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왜 도둑놈을 욕을 못해?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탐천을 먹었어. 그래서 욕심이 하늘에 닿을 듯해. 한마디로 당시 위정자들은 다 개나 소나 모두 욕심이 있어서 탐관오리야. 탐관오리가 아닌 사람이 없어. 나는 탐관오리가 아니라 청백리가 되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즉 공자 같은 어떤 성현이 아니라면 다 도둑놈이야. 그러니 이 도둑이 저 도둑을 욕해? 아니야, 다 같은 놈들이란 얘기예요. 결국은 당시 사회가 도적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개나 소나 다 도둑놈이라는 거죠. 이 사회가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사람이 그냥 그 환경에 의해서 도둑이 돼가는 현실이에요. 강보중 적자심도 기한을 알고 올 때, 강보라고 하는 건 포대기예요. 포대기. 아기를 이렇게 싸는 이불 있잖아요. 우리 포대기. 그 포대기 속에 있는 붉은 아이의 마음도, 붉은 아이의 마음, 어린아이의 마음. 어린아이의 마음이 어떤 건데, 천진난만하고 거짓이 없는 마음도 기한, 춥고 배고픔을 알아. 그래서 울 때, 아무리 천진난만하고요, 그 다음에 순수한 아이도 배고프면 울죠. 그죠? 왜? 배가 고프잖아. 배부르면 웃겠죠. 즉 어린아이도 배고픈 것과 배부른 것을 안다는 거예요. 호생오사는, 자, 살기를 좋아하고 죽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인지상정,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배고프고 추운 것이 절신, 몸을 자를 것 같아. 한마디로 너무너무너무 힘들어. 죽어 나가 자빠질 것 같으면 그럴 때 상치위도는 예사로다. 상치위도? 자, 모였어요. 뭐 하느라고 모여? 도둑질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흔한 일이다. 그건 욕할 수가 없다.
이 말은 결국 뭡니까? 워낙에 탐관오리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 흉년 자연재해로 인해서 백성들이 도무지 살기가 어려우니 이러니 도둑질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야. 인지상정이야.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라는 것은 당시 민심이 흉흉하고 밀란이 일어나는 것이 결국 많았고 작가는 이러한 밀란은 살기 위한 방편이었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자연재해까지는 어때? 어쩔 수 없는 거야.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어요. 인간의 한계죠. 그러나 이 백성들이 다 굶어 죽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그 다음에 밀란이 일어나고 도둑들이 막 일어나는 것은 자연재해, 물론 자연재해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정치가 잘못된 거야. 정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천재지변 맞아요. 하지만 인재라는 거예요. 무렴한 이 욕심은, 무렴하다는 건 염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염치가 없다는 건요, 만족할 줄 모른다. 욕심이 끝이 없는 이 욕심이,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무염지욕이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무렴한 욕심을 뭐라고 한다고? 무염지욕이. 부귀 빈천 누가 없겠느냐. 부자들도 욕심을 가지고 있고 귀한 사람들도 욕심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도 욕심을 가지고 있고 천한 사람도 다 욕심이 있어. 그래서 진짜 대황년, 황년이라고 하는 건 흉년이란 뜻이에요. 흉년은 흉년인데 어떤 흉년? 매우 큰 흉년. 이 흉년을 보려고 하면 각 관에 있는 작물들, 이때 작물은요, 우리가 작물합의 할 때 작물이에요. 부정한 재물, 한마디로 백성들한테서 빼앗은 재물을 살펴보아라. 재물이 많아. 그러면 이거는 관이 문제지. 이곳저곳 부유한 백성들아, 이 시절 만난 후에 친척들 도와주고,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 사는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거는 바라지는 않아. 바라지는 않더라도 이슬 같은 네 목숨이나 양구채 잘 하여라. 한마디로 친척 도와주는 거 거기까지는 나는 안 바래. 이웃들 도와주는 거 그것들 안 바래. 그냥 양구채라도 좀 해봐. 양구채라는 건 양은 봉양하다, 도와주다. 뭐 입과 몸을 도와준대요. 입과 몸을 봉양해. 그게 바로 뭐냐? 효예요, 효. 그래서 친척이나 이웃 구제는 난 바라지도 않지만 네 목숨과 그 다음에 부모 공양 그거라도 제발 좀 해라. 너는 그래도 좀 먹을 수 있잖아. 먹고 살 게 있잖아. 이 소리예요. 말세를 생각하지 않고 백성들이 갈망하여 농민들에게 간절하게 애타고 바래. 위법징체 횡령하니 수송계 장원하다. 위법이 뭐야? 법을 지키지 않는 거죠. 징체, 징수해. 뭘 징수해? 이자를 징수해. 한마디로 법률이나 명령 따위를 지키지 않고 꿔준 돈을 받아들여. 이러면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고리대금이겠어요? 고리대금이죠. 법률에 따르지 않고 함부로 조세를 거두어 들이니 후손들이 살 길이 막막해요. 너무 멀어요. 세상을 살펴보니 옳고 그르고 이게 시시비비라고 하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농오고맹, 한마디로 기머거리와 소경이 부러워. 왜? 걔네들은 차라리 보고 들은 게 없으니까. 보는 것도 없고 들으는 것도 없으니 얼마나 속편해. 나는 눈도 있고 귀도 있어. 보는 것도 답답하고 듣는 거는 스트레스. 혈압 올라. 한마디로 말해서 무지의 상태가 되는 것이 소원이야. 세상사 꼴도 보기 싫다 이 소리예요. 시절이 험난하여 사람을 다 죽일 때 참혹한 연병과 역병조차 천지의 그물이 되어 더 이상 벗어날 수 없게 꽉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배고픔과 추위에 남은 백성 걸리는 이 다 죽고 한마디로 비참한 현실 속에서 다 죽어 나가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죽는구나.
자, 여기까지가 개축년 1733년의 자연재해와 당시의 부정부패 비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현실에 대한 당시 위정자들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살펴봅시다. 당시 위정자들, 사또들은요, 7, 8, 9 있는 후, 한마디로,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배고프고 힘든데, 이걸 2, 3, 9로 초출을 해요. 한마디로 말해, 축소를 한다는 거예요. 축소를 하니까 나머지 백성들은 지원을 못 받죠? 그래서 나머지 백성들을요, 물리쳐요. 뭐야, 니네들. 그러니 나머지 백성들, 어떤 성책에 못든 기민들이 아무리 하소연을 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궁금함을 갖습니다. 왜 누락을 시키느냐죠. 오히려 부풀려가지고 더 많은 지원을 받아서 백성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누락을 시켜가지고 굶어 죽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거는요. 이렇게 못 사는 백성들, 그 다음에 이렇게 지원을 받아야 하는 백성들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그 고을의 사또가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욕을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죽든 말든 자기는 살아야겠다는 거야. 자기는 인정을 받아야겠다는 거야. 어떻게든지 간에 혜택을 받아야겠다는 거야. 그게 당시 위정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쥐들은 또 뭐예요? 뜯어먹잖아요. 환곡의 배정에 기민을 누락시켜 그들을 절망적인 상황으로 밀어넣는 장면들이에요. 작가들은 이러한 관리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면서도 그칠 줄 모르는 관리들의 탐욕과 부도덕성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관리들은요, 위법징체 횡령을 해요. 즉 법을 어겨가면서 고리대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작가는 얘기합니다. 뭐라고? 꼴도 보기 싫어.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어. 그래서 농오맹 불세라. 어면무지 원이로다.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야. 모르고 싶어 라고 얘기합니다. 작가는 당시에 자행되는 부정부패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서술한 후 이런 현실을 보고 듣는 것이 괴롭다고 노래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 관리들이야말로 백성들을 더욱 죽음으로 몰아넣는 원인임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요, 임계탄 본사 네 번째 개축년 1733년의 자연재해와 인재, 더더군다나 관리들의 어떤 모습들, 탐욕과 부정부패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